검사 남편의 정체입니다. 어떤 겁니까 이거? 체크 포인트만 봐도 아시겠죠. 검사 남편, 검사가 아니었겠죠. 검사 지망생이고 사법시험을 8번 친 팔수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사를 사칭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2010년이었습니다. 8번째 사법시험을 치고 합격자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합격한 것일까 하고 자세히 봤어요. 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하. 수험번호가 달랐어요. 아이고, 이런.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못했잖아요. 불합격이면 그럼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 명단을 보여주면서 주변에 나 합격했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짜 사법연수원생 행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짜로 검사를 사칭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사랑과 전쟁에서 좀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 자, 그런데 거기서 스톱했으면 모르겠는데 결혼까지 했어요. 야, 저는 이거를 어떻게 속였을까? 매일 출근하는 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검찰청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을 건데 이 사진을 사람 보여줘야 되니까. 네, 이런 증거를 만들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 사람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라고 속이고 실제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좀 거짓말한 게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이 처가가 될 이 장인어른이 될 이 아버지에게 장인어른 예비 장인어른에게 비용을 좀 대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검사지만 비용을 좀 대달라. 본인이 국가정보원에 파견 중인 검사라고 속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좀 공안통, 공안 수사를 잘하고 이래서 국정원까지 파견 간 검사라고 이런 식으로 속였기 때문에 이 여성, 특히 이제 여성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도와달라라고 했으니 이 예식장, 계약금 등 초호화 한 1억 원 정도 되는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초호화 결혼식을 이제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결국 결혼식을 올렸던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구수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님은 바로 붙으셨나요? 저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 이 사람을 보니까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저보다 한 2년 공부를 더하다가 포기를 한 거네요. 저도 6년 걸렸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굉장히 고생했는데 예. 제대로 공부하면서도 법조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이. 네, 왜냐하면 공안통이니 뭐 국정원에 파견 가는 이런 건 그냥 뉴스에서 보고 한 얘기지 실제로 검사 주변에 합격한 검사라도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사칭마저도 잘 모르고 사칭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소장님 근데 진짜 이거 보니까 뭐 워낙 그냥 맨날 떨어지고 하니까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 야, 이거는 너무 공사가 커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좀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자포자기 과정에서 약간 정신적 타격을 입어서 우리가 리플레이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8년이나 공부하다가 좌절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반은 검사야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범하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엘리트가 이런 대담한 결혼식까지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중요한 거. 어쩌다가 이 거짓의 이 끝이 드러난 겁니까? 호화 결혼식을 치르다가 결국엔 들통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대에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었습니다. 계속 사칭하는데 돈이 모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니까 장인어른에게 부탁해요. 장인어른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하정인데 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미심쩍은 거죠. 왜냐하면 8년 동안 검사 사칭 행세를 했고 그러면 검사의 지금 능력 인정받는 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잖아요. 당연히 돈이 있고 대출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당연하죠. 왜 그럴까? 그래서 의아하게 여했는데 이 이야기를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 검사를 사칭한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이야기를 하니까 추궁했죠.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돈이 없냐? 그래서 2주 만에 결국 다 탄로나서 파탄 나게 됐습니다. 실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거기서 스톱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어졌다고요. 네, 이 돈 받은 거를 일단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직업이 거짓말에 들통났고 결국 돈도 못 갚으니까 고소까지 당했던 겁니다. 2019년 1월에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본인이 직업이 없으니까 고소를 당해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말을 해놨잖아요. 검사라고. 물론 이제 결혼 상대방 그 집안에서는 들통이 났지만 예. 주변에 아직 본인을 검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 지금 수사를 하다가 계좌가 묶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분 진짜 검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왜 본인 계좌가 묶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거짓말을 해서 6차례에 걸쳐서 2,500만 원을 뜯어냈고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지.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고소를 당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장님 보통 거짓말이요. 한 네. 번 딱 통했어요. 네. 그럼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 번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 바늘도 이렇게 소도둑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이득이 너무 좋았다, 너무 달콤했다 하면 그 다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검사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막 알아주고 사람들이 믿어주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거짓말에 거듭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집행유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건은 고소를 취하를 어떻게 받아냈나 봐요. 그러니까 교인에게 2,500만 원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고 이 정도를 지금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내용은 재밌었는데 약간 끝은 뭐 흐지부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